21년 9월 고2 모의고사 서양 철학에서의 기억과 망각 이 지문 좀 시작해볼게. 첫 번째 문단이야. 서양 철학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기억을 중요한 사유로 인식하며 논의해왔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 플라톤이란 사람은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 원형인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 얘들아 봐봐. 이데아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 원형을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긍정적으로 플라톤에게는 생각이 되었겠지.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그것에 대한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얘들아 봐봐.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있고 이데아에 대한 망각이 있는 거야.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이데아겠지.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이데아에 대한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뛰어나고 망각은 뛰어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둘 사이에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한 것이다. 여기서 둘이 뭘까? 기억과 망각이겠지. 기억과 망각 사이에 가치론적으로 이분법, 기억은 좋고 망각은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설정한 것이다. 여기까지 됐지? 더 나아가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진리가 망각이 없는 상태, 즉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진리의 정의 볼까? 망각이 없는 상태래. 망각이 없어. 다시 말하면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대. 그러면 진리는 기억이 있는 것이고 망각은 없는 것이야 라고 했으니까 하이데거 역시 기억은 좋고 망각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지. 이렇듯 전통 서양 철학에서 기억은 긍정적인 능력으로 망각은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하면서 전통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과 하이데거 두 명의 예를 들어주면서 기억과 망각이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자, 간단하게 정리해볼게. 1문단은 전통적 서양 철학에 대한 이야기야. 전통적 서양 철학. 이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는 기억은 긍정적이고 망각은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식을 이렇게 했던 거지. 기억과 망각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 그러면서 첫 번째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플라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데아에 대한 기억, 이데아라는 것의 정의는 너희가 찾아보면 될 것 같아. 위에 있으니까. 불변하는 본질적 원형, 영원한 상태 뭐 이런 거야.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있고 이데아에 대한 망각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좋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기억과 망각 사이에 가치론적으로 이분법을 적용해서 설명을 한 거겠지. 가치론적 이분법.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진리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기억과 망각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어. 진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각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대. 망각이 없는 상태에 기억의 지배 상태.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 문단 갈게.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 속에서 피히테라는 사람이 나왔네.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이라고 인식하였다. 자, 피히테라는 사람이 뭘 설명했냐면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대. 근데 그 과정에서 기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했나 봐. 기억을 뭐라고 봤냐면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 그러니까 최고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이 되는데 여기 좀 잘 볼 게 조금 어려워.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
A는 A이다 라는 명제에 의거하여 주장을 할 때 나는 나이다가 성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좀 어렵지 얘들아? 일단 좀 읽어볼게. 이것은 동일성을 주장하는 의자는 의자이다와 같은 명제로 이해할 수 있다. A는 A이다라는 명제는 쉽게 말하면 의자는 의자이다. 이런 명제로 이해하는 거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친구와 같이 앉았던 의자를 봤어. 그 의자는 우리가 이 의자가 바로 그때의 의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의자는 의자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의자는 그때의 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A는 A이다 라는 명제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이다 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된다. 이거 괜찮아? 의자는 의자이다 라고 했으면 과거의 그 의자가 지금 여기 있는 현재의 의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의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얘들아 이거 너무 맞는 말이지. 왜냐면은 과거의 A가 현재 A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할 수 있잖아. 과거 그 의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전제되어야 A는 A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좀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이 있어야 A는 A이다 라는 명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 좀 더 읽어볼게. 이는 과거에 그 의자에 앉았던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똑같은 말인 거야. 그 의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앉았던 그 의자, 즉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따라서 그가 주장한 자기의식, 얘가 자기의식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랬지. 이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의식의 개념이 나온 거야. 자기의식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건데 그건 뭐가 전제되어야 돼? 과거의 나랑 현재의 나가 같다라는 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기의식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친구를 만나도 친구인지 모를 것이므로, 그치? 과거에 그 친구를 만났던 나를 기억 못하면 친구도 몰라본다는 거야. 그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없다면 세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뭐라고 길게 되게 어렵게 설명이 돼 있는데 하고자 하는 말, 가장 중심인 말은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억이 있어야 자기의식도 있고 기억이 있어야 A는 A이다라는 명제도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정리를 좀 해볼게. 피이테야, 피이테. 피이테라는 사람이 이제 기억을 뭐라고 정의했는지부터 써볼게. 기억은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이다. 최고 수준의 기능.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에 얘는 이제 자기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명제를 얘기하거든. A는 A이다 라는 명제를 이야기하는데 A는 A이다 라는 명제는 쉽게 말하면 과거의 A가 현재의 A이다 라고 현실화된대. 과거의 A가 현재의 A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좀 쉬울 거야. 의자는 의자이다. 과거의 그 의자가 지금 현재의 이 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 A는 A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3번. 이 A는 A이다라는 명제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기억이야. 기억을 전제로 하여 A는 A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는 거지. 요게 중요해. 포인트 하나를 알려준다면 요거야. 기억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A는 A다. 즉 과거의 A가 현재의 A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기억하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겠지. 자, 또 하나. 그럼
자기의식은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랑 같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역시 기억이 전제되어야 자기의식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자기의식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지. 과거의 나랑 현재의 나가 같다라는 이 자기의식도 당연히 기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두 번째 포인트. 요게 문제화가 될 거야. 기억이 전제되어야 A는 A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고 기억이 전제가 되어야 자기의식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서 3, 4번을 꼭 기억하면 되고, 따라서 이렇게 기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면 세계도 존재할 수 없다. 세계의 존재도 불가능하다. 그럼 이 피에테라는 사람은 기억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플라톤, 하이데거, 피에테 모두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게 니체야. 읽어볼게. 3문단이야. 한편 니체는 이와 같은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이와 같은 사유 전통? 기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기억 능력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그는 기억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이라면 망각은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얘들아, 완전 반대야. 기억은 부정적이고 수동적이야. 망각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이야 하면서 앞에 애들이랑 되게 다르니까 차이점이라는 걸 좀 알아야겠지. 계속 볼게. 그에게 있어서 망각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었다. 니체에게 있어서 망각이라는 것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투쟁. 그는 망각에 대해 긍정하기 위해서 신체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위를 비워야 하며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듯이 술술 읽히지. 안 어렵잖아. 얘들아,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가 좀 비워져 있어야 돼. 이미 이 위가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음식을 못 먹어. 그러면 이 위는 배설이 돼야 되거든. 배설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 즉 다시 얘기하면 배설을 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듯 과거의 기억이 정신에 가득 차 있다면 무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말하고자 하는 건 요거겠지. 과거의 기억들이 정신에 가득 차 있다면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거야. 그러면 대응을 좀 시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신, 위, 이 두 개가 대응되는 거 알겠지?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듯이 정신에 뭐가 차 있는 거야? 과거의 기억들이 차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과거의 기억들을 비워야 돼. 위를 비우듯이. 그래야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어려운 비유는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대응만 좀 시켜주면 될 것 같아. 계속 볼게. 그에 따르면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자, 봐봐.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대. 이유는 뭐야? 새로운 것이 되게 낯설고 불편해. 그래서 변화와 차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니?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 볼까? 자, 여기는 이제 니체야. 니체는 첫 번째, 가장 쉽게 얘기하면 기억과 망각을 기존의 철학자들과는 좀 다르게 인식했지. 기억이 부정적이야, 망각이 긍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기억은 부정적이고 수동적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망각은 그에 비해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리하여 니체에게 있어서 망각이란 무엇이냐면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었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 이게 이제 니체가 생각한 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체가 예로 제시한 거 있지. 우리 이거 대응을 한번 시켜볼게. 음식물이 어디에 있냐면 위에 있겠지. 그리고 배설을 해야지 새로운 음식, new 음식이라고 쓸게.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자, 대응시켜볼까? 음식물에 대응되는 건 뭘까? 과거의 기억.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은 어디에 있냐면 정신에 있어. 그러면 이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망각해야 돼. 망각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여기서는 새로운 인식이라고 얘기했었지? 좀 찾아보자. 맞네. 새로운 인식.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4번. 기억에 집착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없어. 왜냐면 새로운 것을 낯설게 느끼니까. 기억, 과거의 것에 집착하는 거니까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지. 불편. 그래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3문단이었어. 여기까지 괜찮지? 4문단 가볼게. 또한 그는 건강한 망각의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서 건강한 망각의 역량, 힘이 있구나. 이걸 복원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가 모래성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부서지더라도 슬퍼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보았대. 모래성이 부서졌어. 그럼 왜 부서졌어? 하고 막 우는 것보다는 그냥 즐거워할 거래. 왜냐하면 아이는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직감하기 때문에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니체에게 아이는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을 상징하였다. 얘들아, 그럼 이건 어떤 게 중요하냐면 니체가 말하는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모습은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지.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능력이야. 이렇게 보는 게 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무너뜨린 이 아이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는 거지. 결국 그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서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망각이 필요해 라고 보았다는 거야. 마지막 문단 볼게. 그러나 니체가 인간이 가진 기억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그럼 기억이 다 없어져야 돼 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야.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속되는 기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전 다 망각하고 살자 이걸 주장한 건 아니라는 거야. 마치 음식이 위에서 전혀 머무르지 않고 바로 배설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요 말이 좀 쉽네. 음식을 먹는 순간 바로 배설되는 거면 이건 지금 소화 흡수가 안 된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어디가 아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새로운 인식이 들어왔을 때 정신에서 바로 망각이 돼버린다면 이거는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잊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주된 사유로 인식되던 서양 철학에서 망각의 능력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니체의 사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누가 봐도 의인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계속 정리해볼게. 5번. 5번은 순진무구한 아이의 모습을 얘기했거든. 순진무구한 아이. 얘를 이제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이다. 이것을 순진무구한 아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망각을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철저한 망각은 불가능해. 모든 걸 잊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이 망각이라는 것은 다 잊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억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기억이냐면 현재를 향유할 수 있을 정도의 기억은 필요하고 철저한 망각은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면서 니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망각은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다. 현재의 행복을 위한 능력이다. 얘들아, 이 말 좀 맞지? 우리 모든 거 다 기억한다면 못 살걸? 어느 정도 잊으니까 살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니체가 얘기했고, 마지막에는 니체 철학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냈어. 내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지. 자, 그럼 문제를 좀 볼게. 문제가 어딨냐면, 잠깐만. 여긴가 보다. 26번부터다. 26번 볼게. 독서의 분야를 고려하여 윗글을 읽는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봐봐.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고 있으므로. 맞는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고 있으므로. 철학자 얘기니까. 사회현상 아니고 삶의 문제를 분석, 이게 기억에 대한 얘기가 문제 분석 아니지? 사실과 법칙 아니고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 응용, 벌써 아니지. 1번 볼게.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고 있으므로 글에 담긴 관점, 기억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지. 그래서 1번인 거고, 27번 일치하지 않는 거야. 플라톤은 가치론적 이분법을 통해 기억을 설명하였다. 맞지? 플라톤은 기억은 긍정적이고 망각은 부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번 하이데거는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가 진리야. 이것도 기억이 나겠지? 3번 니체는 망각을 긍정적인 능력이라고 판단하면서 서양 철학의 전통적 사유를 비판하였다. 얘들아, 여기 있었지? 이와 같은 전통적 사유를 거부하면서 기억에 대해 비판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 4번 니체는 음식물이 위에 가득 남아있는 상황과 정신이 기억으로 가득 찬 상태, 완전 맞지? 유사하다 라고 생각했다. 5번 니체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한 망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딱 봐도 틀렸네. 철저한 아니잖아.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망각의 능력은 필요하지만 철저한 망각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여기 보면은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기억은 필요해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망각은 여기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 망각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그저 망각이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28번이 좀 어려워. 28번에서 기억은 지금 기억이라고 돼 있고, 니은은 A는 A이다 라는 명제이고, 디귿은 자기 의식이야. 얘들아, 요거 있잖아. 문제가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기억이 전제되어야 A는 A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요거 맞지? 요게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기억이 전제되어야 자기의식이 성립한다. 요렇게 또 하나. 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괜찮을 거야. 요 두 가지. 그럼 좀 볼게.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이 없어도 A는 A이다에 의거한 주장이 가능하다. 완전 아니지. 기억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거야. 기억이 가능해야만 자기의식도 가능하다. 방금 얘기한 거 완전 맞지? 나머지 틀린 게 중요해. 니은이 성립해야만 기억이 성립한다? 니은이 성립해야만 기억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있어야 니은이 있는 거지. 틀렸네. 디귿은 기억을 위해 존재한다? 얘들아, 자기의식이 기억이라는 걸 위해 존재하는 거야? 누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관계는 아니야. 디귿은 니은이 전제되어야 한다. 디귿하고 니은 사이엔 아무런 전제가 없어. 그래서 2번. 됐지? 그래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무엇이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볼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 자, 봐봐. 갑이 이렇게 얘기해. 지갑이 많이 낡았네. 하나 새로 사줄까?
했더니 아직은 새로 사기 싫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처음 사주신 거라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익숙해서 좋아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라서 의미 있고 익숙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갑이 그렇구나. 근데 지난번에 평소와 달리 국어 시험 못 봤다고 했잖아. 이번 시험 준비 잘하고 있니?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일 뿐이죠. 잊을 건 있고 이번 국어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 을이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일 뿐이죠 라는 것은 잊겠다는 거지. 망각의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거야. 그냥 잊어버리고 이번 국어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봐. 1번. 피이태는 을이 선물을 받았던 자신과 과거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다라는 것을 기억의 능력을 통해 의식하고 있다. 완전 맞지 얘들아.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이다 라는 것이 이제 A는 A이다 였잖아. 기억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맞는 것. 2번. 피이태는 을의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라는 주장은 요거지.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라는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 라는 명제가 현실화된 것. 얘들아, 시험은 시험이다 라는 명제는 A는 A이다 이거였어. 그치?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A는 현재의 A이다 이렇게 현실화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 그럼 그대로 해볼게. 과거의 시험은 현재의 시험이다. 이게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명제가 현실화된 거거든? 근데 이 을의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라고 얘기한 건 잘 봐. 맥락을 봐야 돼.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일 뿐이죠. 다 지나갔으니까 잊을 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망각하겠다는 거야. 기억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망각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뒤에 나온 건 기억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맥락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요 을의 이 말 자체는 망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명제를 갖다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나머지 볼게. 3, 4, 5 니체야. 을이 지갑에 대한 과거에 집착하여 지갑을 새로 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지갑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해서 지갑을 새로 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 얘들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을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라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이게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새로 안 사고 있어 이렇게 니체는 생각한다는 거지. 그 얘기인 거야. 니체 입장에서는 과거의 기억에 집착해서 얘가 새로 안 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야. 4번. 니체는 을이 국어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을 보고 기억을 뛰어넘어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맞지? 망각으로 인해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야. 5번. 니체는 을이 지난 시험 결과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것은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얘도 맞는 것이 너희 이게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그 아이 있잖아. 순진무구한 아이. 그 모습이 이 을에게 지금 있는 거야. 지난 시험을 못 봤어.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다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모래성이 부서졌지만 슬퍼하지 않고 더 멋진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이 이 을의 모습에게 있기 때문에 요 4번 5번은 그 설명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29번에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30번에 답이 3번이거든. 이게 지금 C가 낯설다 라고 했어. 낯설다. 낯설다가 난해하다, 어렵다니? 전혀 아니지. 그래서 3번 이렇게 해주면 돼. 얘들아, 이 지문이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포인트를 좀 잘 잡아서 공부해주면 그래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잡아준 그 전제하는 포인트랑 니체가 얘기한 그 망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잘 정리하면서 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